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료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어제 했던 것을 간략히 복습을 해보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을 기반으로 한 전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촉매층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촉매층에 의해서 수소가 두 개의 프로톤으로 나뉘고 그 과정에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두 개의 포지티브 프로톤과 두 개의 네거티브 일렉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막은 오직 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톤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프로톤들은 옮겨오게 되고 전자들은 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길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셋길이 전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전선을 통해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구나 자동차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프로톤과 전자들은 다시 다 만나서 부산물로 물이 이렇게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간략히 얘기해 봤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뭐냐면은 이제 양론 해석을 하긴 하던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곳은 이제 두 개의 H와 두 개의 O가 있는데 이 뭔가 숫자가 안 맞죠? 그래서 이쪽에 2를 이렇게 각각 붙여줘 보면 총 4개의 H와 2개의 O가 만나서 이제 2개의 H2O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가 좀 맞죠? 2개의 옥시즌. 사실 이렇게 적어주어야 더 정확한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논문 준비하면서 사용을 하려고 좀 그렸던 거고요. 네, 보시면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소 분자가 에너드 쪽으로 공급이 되면 프로톤과 일렉트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렉트론은 이 전선을 통과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모터를 돌린다든지 전구에 불을 킨다든지 하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프로톤은 이 가운데 막을 통과한다고 했죠. 그리고 반대 캐소드에서 전선을 통해 들어온 일렉트론과 이 가운데 막을 통해 들어온 프로톤이 만나고 이제 에어가 산소죠. 프로톤과 일렉트론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에노드 쪽과 캐소드 쪽으로. 에노드 쪽은 이제부터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수소 분자가 4개의 프로톤과 4개의 일렉트론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프로톤은 이 가운데 막을 통과하게 되고 일렉트론은 이 위쪽 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서 공급된 산소와 프로톤, 4개의 프로톤, 4개의 일렉트론이 만나서 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 가운데 있는 막은 프로톤만 통과할 수가 있다고 했죠. 전자라든지 하이드로젠 가스는 이 가운데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정확한 명칭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에요. 자, 한국어로는 양이온 교환막입니다. 자, 대표적인 양이온 교환막은 듀폰사의 나피온이 있어요. 자, 이게 듀퐁 그 명품 라이터 나오고 아니면 그 패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품 회사랑은 다르고요. 듀폰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학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나피온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분자 물질인데 고분자는 어떻게 보면 실타래가 엉켜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은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CF 본드의 백본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백본에 하이드로필릭한 산
이런 백본에 산이 끝에 달려있는 형태예요. 하이드로필릭한 산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플러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이 황산보다 더 강하고요. 네, 산성이 강하다는 뜻은 이 프로톤이 잘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프로톤을 이동을 시키겠죠. 기본적인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멤브레인으로 봤을 때 모르폴로지 측면에서 보면 이 하이드로포빅한 백본이 그 기계적 강도를 잘 유지해주면서 얘네들이 하이드로필릭한 워터 채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멤브레인이라고 하면 워터 채널들이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워터 채널들이 잘 형성이 되는 구조의 고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이드로포빅한 부분들이 기계적 강도를 유지해주면서 워터 채널을 잘 형성해서 여기로 이제 프로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톤은 이제 이 채널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율을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이드로필릭한 부분과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의 비율을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드로필릭한 워터 채널의 비율이 많아지면 이 멤브레인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의 포션이 많아지면 이 워터 채널들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니까 프로톤의 컨덕티비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포빅한 부분과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자동차 안에 연료전지가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켰다 껐다를 되게 자주 하죠. 뭐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이 정도씩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연료전지 안에 습도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래서 휴미디티 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도 이 멤브레인이 튼튼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해야 할 거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 프로톤만 통과해야 되고 수소 가스는 통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가버리면은 그만큼 효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소가 프로톤으로 나눠져서 갈 때만 이렇게 일렉트론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소가 직접 통과하게 되면은 수소 한 분자만큼의 전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멤브레인의 기체 투과도가 낮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기체를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죠. 이제 얘기를 할 때 low gas crossover, 이게 하나의 멤브레인 요구 조건입니다. 자, 오늘 연료전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 또 멤브레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파트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